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맺어진 결론, 이 결론은 아마 이 우리의 여름, 뜨거운 여름보다도 지구를 더 뜨겁게 달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 입장, 어떻게 과연 이 집권 세력들이 정리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채널 24K 단도직입에서는 국힘당,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대한민국 정치사의 대이변이다 이러고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축제라도 벌어진 것 같은 이런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실 채널 24K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이유가, 대한민국의 현재 집권 세력이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위치, 이와 대응해서 맞서줘야 하는 제1야당의 위치, 그것이 그렇게 지금 편안하기만 하고 이렇든 저렇든 축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종합적인 느낌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기대할 것이 없었던 국민의힘에서 나온 결과다. 국민의힘에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또 있겠느냐. 지금까지도 그랬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그렇게 봐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독자분들께서도 그래도 어떻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지. 일단 승리가 결정이 됐으면 그쪽으로 또 힘을 모아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한 나라의 제1야당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그리고 그 제1야당의 위치가 정말로 나라 사정으로 볼 때 참 편편치 않은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선거라면 몇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선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당이 처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위치가 뭐냐, 우리 정당이 고민해야 되는 핵심적인 국가적 사무 문제가 뭐냐라는 이것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먼저 있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실천함으로 해서 이 정당이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좀 더 폭넓게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내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정말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원칙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 정당이 보여준 것들은 과연 뭐냐? 우선 자력에 의해서 자기들, 정당이라는 건 정당 구성원들끼리 인적 구성을 해내고 그 속에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대안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정당의 자연스러운 활동의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따라서 그 대표는 정당 구성원들끼리 당연히 그들끼리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이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은 이상하게 여기에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 개념을 도입을 했죠. 일반 국민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준다.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그런 선거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그러한 꼼수 때문에도 그러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자기들을 대표하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왜 자기들 정당과 아무 상관도 없고 또는 그 정당을 싫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집단에까지 그 의견을 묻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느냐. 도대체 그런 발상을 무슨 생각을 하고 한 것이냐. 이것부터가 의문스러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정한 선거 규정도 지키질 않았죠. 국민 여론조사에서 득표율은 공표하지 않는다. 순위도 공표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 원칙이 깨졌는데도 그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이게 만일 국회의원 선거나 그런 공직자 선거였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가 무효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정당인지 나중에 그리고 이제 결과가 다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이 제도나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정당이지요. 됐어. 그냥 여론이 괜찮다는데 그냥 가. 도대체 이 정당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있지요. 참 여러 후보가 대표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은 그 과정이 나이 40도 안 된 데다가 국회 경험 하나도 없는 이런 후보와 그렇지 않은 몇 선씩 된 후보들 이 대결로 귀결이 됐는데 그러면 그 경력 많은 후보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왜 단일화 노력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매번 겪고 있는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거기서 분열하는 보수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교육감 선거 같은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같은 것에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수 세력이라는 쪽에는 양보라는 건 없다. 다 잘라서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양보해? 네가 해야지. 이 논리를 전혀 극복을 하지 못한다. 그러한 의식을 그대로 끌고 가서 과연 어떤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결국 당원만을 기준으로 한 당내 세력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잘못 만들어진 원칙도 원칙이니까. 또 하나 후보자들끼리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정당이 도대체 나라 걱정하는 정당이냐. 이 정당이 현재 이 나라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냐. 그런 끼임새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서로 말도 안 되는 무슨 인신공격 비슷한 얘기에다가 무슨 공작의 이야기에다가 정당의 존립 이유와는 상관없는 오로지 당선만을 위한 상대 헐어내기 나만 당선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주장 그런 식상한 논쟁 이외에 우리가 마주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싶습니다. 결국 이 정당은 이러한 정당이 존립해야 된다는 논리와 부딪히는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쏠려서 그냥 투표해서 뽑으면 모든 것은 끝나고 이러한 불임성 정당 아니냐.
아무런 정당다운 민주사회에서의 정당다운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임의 정당. 그리고 대세가 뭐래? 그러면 거기에 쏠려다니는 그런 정당. 자기들 스스로 아무런 정체성, 개성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당 아니냐? 그래서 채널24K에서는 솔직하게 이준석 현상이라는 거는 이런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정당이 보여주는 기만적 현상일 뿐이다라고 솔직히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냉혹한 성찰조차 없다면, 정말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정당은 없어도 되는 정당이 아닌지, 자기 자신에 대한 보신 이외에는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국회의원들, 소속 국회의원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발언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지 하나에 대해서 치열한 공부도 없고 실천 의지도 없는, 그저 감성적으로 가담하고 있을 뿐인 무기력한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책임하게 고집과 독선으로 들이대기만을 일삼는 소위 청년 집단들, 하버드 대학 따위 인류라는 것에 대한 모순적인 컴플렉스, 누가 인류 내세우고 그러면은 그렇게 못마땅해서 욕질을 해대면서도 막상 그 인류 앞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기를 펴지 못하는 이러한 열등의식, 여기에다가 무언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선정적인 장면의 연출에만 골몰하는 언론과 정치 공작 세력들. 결국 국민의힘은 기생충에게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는 무기력한 유기체의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질 않는다. 물론 그럴 겁니다. 청년 세력이라는 쪽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를 지금 기생충에다 비유하냐, 이러고 또 들이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이면 청년다워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정말로 불만을 할 때에는 불만의 요소를 명백하게 입증하려는 그런 노력에 충실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만을 채널24K에서는 청년으로 본다라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명백히 해둡니다. 9회 말 만루가 됐는데 이들이 다 홈플레이트를 밟으면 역전을 당하는 판에, 그 위기에 공 한 번 던져본 적이 없는, 불펜 투수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투수를 마운드에 올리는 모습,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이 삼각 파도를 만났는데 그 선장이 늙었다고 해서 손님들이 죄다 나서서, 야, 우리 그 이벤트 오락 그거 주관했던 그 팀장, 야, 그 친구 젊고 괜찮아 보이더라, 그 친구로 선장 바꿔, 그 친구에게 키를 넘겨줘 라고 하는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종합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낡아서 걱정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썩어서 걱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대교체라는 건 이미 언어 자체가 낡아버린 지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 나라에서 세대교체 타령을 얼마나 많이 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세대교체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약을 팔 수 있는 게 세대교체밖에 없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본질에는 접근조차 하지를 못하고 이런 언어적 수사에 매달려서 나를 지새는 이 나라의 정치에 관한 지적 수준,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의 지적 수준, 어떻게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교체라는 것도 그건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 실력, 능력으로 해야지 그것이 세대교체인 것이지요. 그것은 이성의 교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감성에만 매달려서 그것으로 나이 숫자나 세서 바꾸는 것이 세대교체가 아니고, 어른보다 차가운 이성을 발휘해서 실력과 능력과 대안을 교체하는 것이 세대교체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버드가 그렇게 좋아서 하버드에 그렇게 맹종할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하버드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며 그 사람이 하버드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치열하게 따지고 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가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워드하고 엑셀 쓰는 거, 이 능력 시험 봐서 공천하겠다라는 얘기가 그게 고작인데 컴퓨터의 활용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검증되는 겁니까? 그의 젊음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의 젊음은 어떤 형태, 어떤 품질의 젊음인가를 검증하려고 했어야 하고 그의 그러한 젊음이 정당의 유용성을 위하여 어떻게 유용한 것인지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지요. 그가 지금 정치 지망생들에게 후보 자격을 주면서 공천하면서 시험을 보겠다고 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후보들이라도 당신은 이 나라의 헌법을 얼만큼 아느냐,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국회법에 대해서는 얼만큼 아는지, 정당법을 알고 있는지,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이고 역사관은 무엇이고 세계관, 경제관, 사회관, 교육관, 안보에 관한 지식과 여당의 정치 공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따위에 대해서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험은 거쳐야 대표시킬 거 아니에요. 만일 나에게 기회를 줘서 하나의 질문만 그 사람에게 하라고 했다면 저는 꼭 이거 하나만 묻고 싶었습니다. 그대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 이 조항이 가지는 대한민국의 현재적인 입장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이야기해달라고 물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헌법 개정의 문제와 종전선언이 가지게 될 영향의 문제, 나아가서 연방제 통일의 문제까지가 모두 묶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없는 새로움, 변화에 추구하는 것은 방황을 미화하는 언어로 추락하기 십상입니다. 속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류들이 지금까지 지나쳐 오면서 겪어온 수 없는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낡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뒷마무리까지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나라 무책임한 언론들의 선종주의는 개헌을 해서라도 이제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밀어올릴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아주 1면, 2면, 3면, 4면까지를 도배를 하는 상황이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헬멧도 안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헬멧 안 썼다는 이거 분명한 규정 위반인데 그게 그렇게 참 대단히 참신한 변혁입니까? 우리나라의 60, 70년대, 80년대까지를 이끌었던 재벌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여기에 끌어올린 재벌들은 가급적 편안한 차를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속에서 밤새 못 잔 잠을 그 속에서라도 잠시 자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물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이 일을 합니까? 한 보수 언론의 논설 고문이 그 신문에 쓴 칼럼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양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새로운 야당이 됐답니다. 이미. 새로운 야당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이제 비꼬아서 이쪽에다 주문하는 형식으로 글을 쓴 건데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다고 이 칼럼니스트가 생각하는 논리적 근거는 제시된 게 무엇이냐. 그 대표의 나이가 젊다는 것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나이만 젊으면 평등한 기회에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이 사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40 이상 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다 현재 있는 자리들을 떠나세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말할 게 없잖아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나이가 젊어서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 논설 고문의 나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이가 이미 73이시더라고요. 그럼 이가 쓴 이 칼럼은 신선한 겁니까? 아니면 꼰대의 글일 뿐입니까? 세계적으로도 젊은 정치인들 얼마든지 있었고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널려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공과 실패는 나이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성공한 젊은 정치인들의 예를 보면 그들이 비록 30대에 당대표, 장관, 국회의원의 자리에 갔더라도 거기에 가기 전에 거기에 갈 만한 치열한 과정을 겪고 그 자리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콘텐츠가 있었던 거지요. 마크롱이 그렇고 트루도도 그렇고 옛날에 영국에 죽어가는 영국을 구했다는 마가레트 세처 전 총리가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도 젊은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권력을 쥐고 흔드는 집권 여당의 중심 세력들, 그들은 한때 386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거기서 3이라는 숫자가 뭐였습니까? 30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30대에 그들은 정치를 했습니다. 아주 참신하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참신한 정치의 결과는 뭡니까?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의 행보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의 실체를 밝혀주는 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곧 이 무대 뒤에 숨어 있었던 어떤 논리와 어떤 인물들이 서서히 등장을 하겠죠. 또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뜻밖의 아주 긍정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게 인간의 역사니까요. 더욱이 국힘당의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리 채널 24K가 가지고 있는 뭐 인상이나 정보도 뭐 별게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백팩을 캐주얼 복장 위에 걸머진 아직 얼굴에 애땡기가 사라지지도 않은 젊은이, 그 모습, 그리고 그가 타는 자전거, 그리고 그의 과연 머리를 거쳐서 나오는 언어인지 아니면 입에서 톡톡 떨어지는 언어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경박한 언어들, 이것밖에는 생각나는 게 아직 없으니까 뭐라고 지금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면 잘된 일이다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어차피 국민 통합을 이 과정을 거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한 통합의 중심 세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어설프게 지금도 벌써 나도 대선 나갈 거야 후보 카드를 마구 던지고 있는 내부 인사들, 그들의 정치 꼼수 때문에 그들 밖에 있는 인사들과의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때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것이 국민 통합을 하는 데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솔직히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제야의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께 감히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당에 빠르게 입당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할애해서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어차피 들어가 봤자, 지금 그 당에 들어가 봤자 후보 출마를 이미 선언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것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겠죠. 배후에서 무슨 짓을 하는 인사들과의 부딪힘,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내부 총질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고, 들어가 봤자 내상을 입는 것 이외에 그로부터 무슨 보탬을 받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국민의힘과 대립하면서 광화문에서 죽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독재 타도 정권 교체를 외쳤던 그런 국민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나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마지막 선택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 경향과 속성을 고려해 본다면 대통령 선거까지의 기간은 아직도 무척 긴 기간입니다. 정당의 소속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는 그러한 인사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모여서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오로지 이 나라의 민주화의 회복과 그리고 정권 교체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연합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상호 호손에 의하든지 제비뽑기에 의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나머지들이 그를 후원하는 집단으로서 연합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때, 그때 아마 이 나라 국민들을 가장 폭넓게 그 지지 세력으로 확보할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당과 계파를 초월한 정권 교체를 위한 범국민적 연합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 인사들은 빨리 서로 간의 연대를 확보하고 이런 연합체의 구성에 나서 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로 정치는 이렇게 마음 비우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시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중심체가 되려는 노력을 해준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물불 안 가리고 그 속으로 힘을 합치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격을 좋아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일원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게 오히려 피차간의 편안한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음번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에나 열심히 또 몰입해야 되는 그런 젊은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국민의힘의 당의 능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 특별한 외부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야권에서 거론되는 유력 후보들, 그들의 현명함만이, 그리고 그들의 선택만이 이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홀가분한 변화의 기회가 온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런 때 쓰라고 생겨난 말이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잠재적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몇몇 유력 인사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